안녕하세요, 양원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부동산계의 최강, 우리 최강석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오늘은 뭐 중개 보수에 관해서 네. 계약하면서 중개 보수에 대해서 분쟁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중개사랑 뭐 매도인, 매수인하고 네. 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뭐 계약자만의 꿀팁이 있다고요? 네. 네. 중개 보수 분쟁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 중개 그 공중개사하고 협상을 할 때 좀 네. 뭔가 이렇게 협상이 잘 안 되고 손해 본다 또 협상에서 밀린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좀 뭐랄까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그 보수를 타협하게 되는 화내면서 주고 그냥. 그렇죠, 그렇죠. 네, 다시는 뭐 안 해 이러면서 막 어쩔 수 없이 주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뭐 합리적으로 해결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오늘 노하우. 야, 이 영상 중개사들이 싫어하겠는데요? 뭐 그럴 수 이분들은 있겠습니다. 그냥 약간 선수시니까 그렇죠. 이렇게 싹 밀었다가 나중에 뭐 하신 거야? 그래서 약간 높였다가 깎아주고 막 이런 노하우들이 있잖아요. 네네. 아, 근데 이걸 알면 소비자들은 좋겠지만 중개사들은 싫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사실 이렇게 그 논쟁적인 이런 이슈들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좀 안 하려고 하긴 합니다만 이게 워낙 이 분쟁이 많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는 소비자가 좀 약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그 팁을 좀 드리는 것이 그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옳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아, 중개보수. 저도 초반 때는 중개보수를 뭐 다 준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깎아도 되는데, 네. 그냥 다 주는, 원래 다 주는, 그러니까 달란대로 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예. 아, 이러면서 좀 깎아주지 하면서도 그냥 예. 다 줬던 기억이 있어요. 아, 예, 예. 지금이야 그냥 얼마 하시죠? 이렇게 하죠. 네. 얼마 하시죠? 예, 예, 예. 원래 이제 그 보수를 이게 줄 때 좀 이렇게 자기 마음이 내키는 정말 이게 요 정도 일은 했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있다라는 정도로 주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리즈너블 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제일 좋죠. 근데 이제 웃으면서. 소비자들이 그 중개보수를 줄 때는 항상 내가 이 돈을 다 지불할 필요가 있나 할 정도로 좀 부담스러워 하죠. 그렇죠. 대부분은. 뭐 공동주택이라거나 아파트나 뭐 이런 거는 오피스텔 같은 거는 사실 크게 뭐 없잖아요. 그냥 네. 딱 계약서만 쓰면 끝인데 네. 이거 갖고 막 10억짜리는 진짜 뭐 900만 원을 줘야 되니까 네, 네. 기분이 막 상당히 나쁘겠죠. 오늘 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자, 우선 요 중개 보수표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이제 그 주택에 관한 보수 요율표인데요. 바뀐 거죠. 예, 그렇죠. 그 상가, 주택이 아닌 부분, 토지라든지 뭐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통은 0.9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돼 있고, 네네네. 주택은 이런 그 요율표가 자세하게 돼 있거든요. 액수별로. 네. 그래서 세부적으로 좀 쪼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주택의 매매일 경우에는 뭐 0.6부터 0.5, 4, 뭐 7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구간별로. 임대차는 또 7, 5, 4, 3까지 돼 있고 네, 이렇게 돼 있죠. 5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렇네. 5부터 시작하네요. 네. 5, 4, 3 뭐 이런 4, 정도로 5, 돼 있죠. 6. 그죠? 네. 예. 이렇게 이제 그 범위를 이제 정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뭐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이게 그 요율표라는 것이 상한 요율이거든요.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최고 요율을 보통 0.9라고 알고 있는데 그 0.9, 0.4, 0.5 이런 부분들이 상한 요율이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우리가 협의한다라고 그렇죠. 돼 있습니다. 상한을 거기서는. 정해놓고 요 안에서 받아라죠. 네, 그 안에서 협의해서 정하라 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개업자하고 협의가 안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을 소송 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을 좀 알아야 그죠? 알아야 이게 그 만약에 여차하면 내가 저 사람하고 협의를 못 하고 재판 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소송이라고 하는 그 결과까지 가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가다가 다 합의를 하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소송 가면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판 걸리고 피고로 걸리고 더구나 소장 받고 이런 부분을 되게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안 가고 웬만하면 그냥 얼굴 안 붉히는 선에서 돈 주고 해결해버리는. 와. 그래서 실제로 이게 소송
가서 해결한 경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잘 모르는 거예요. 내용 증명 보내고 소장 접수하면서 그냥 합의하는군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그 중개사들은 직업적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웬만하면 소송 안 가고 그냥 우격 따짐으로 좀 이렇게 말로 구슬려서 좀 부담도 좀 주고 이렇게 해결해버리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소송 가서 좋을 게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중개업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소송을 간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될 것, 조심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요율표는 상한요율이기 때문에 그 상한요율에서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부지불식 간에 이렇게 그 합의가 돼버리는 그게 뭐냐면은 후뚜루마뚜루. 예, 예. 그렇죠. 정신없게. 전문 용어네요. 네. 예. 그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라고 아시죠? 네네네. 그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중개 보수에 관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중개업자들이 그냥 부지불식 간에 아까 훅두루마뚜루 네. 그렇게 그냥 마음대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걸 기재를 해놓게 되면 재판 갔을 때 불리해집니다. 제가 한번 그 양식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자, 이게 이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거든요. 네, 확인 설명서. 여러 가지 뭐 이제 그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대상물 표시, 그 권리관계, 뭐 토지 이용, 입지, 그다음에 많죠. 내부 시설물, 벽면 상태 이렇게 돼 있다가 이제 중개 보수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중개 보수를 시도 조리로 정한 범위 내에서 뭐 이렇게 그 협의해서 정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메꿔야 되는데 요거를 그 공중개사들이 그 고객 동의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적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마음대로. 그런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중개 그 거래의 어떤 폐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날 계약하는 현장 자체가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렇죠. 이 사람 설득하고 이 사람 설득하고 막. 네네. 우리가 이제 보통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 권리관계, 계약서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계약서를 서로 이제 만약에 매매 계약이라고 한다면 매도인의 의견을 매수인한테 보내고 미리 그다음 매수인의 의견을 다시 컨펌 받아서 수정해가지고 매도인한테 보내고 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 정도는 됐다라고 할 때 서로 만나고 이렇게 해야지 그 계약 체결이 차분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중개의 현실은 그 계약서의 조율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미리 없고 그냥 그날 모여서 그 우격 따짐으로 약간 막 설득이 제대로 안 되고 서로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서로 띄워놓고 그렇죠. 서로 분리해놓고 막 이렇게 이 사람 설득하고 저 사람 설득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거기서 진을 빼버려요. 맞습니다. 만약에 뭐 이게 처음에 만약에 100억으로 알고 왔는데 그 매도인이 원하고 있는 금액은 105억이란 말이죠. 그럼 벌써 금액부터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매도인 쪽도 막 설득해서 102억, 103억 중간으로 좁히려고 그러고 매수인 쪽도 돈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자기만 결정할 수 없으니까 또 가족들하고 결정한다고 또 정신없이 연락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막 진이 다 빠져버리는 거죠. 제 경험상 아는 형님이 아파트를 산다고 그때가 18년이었나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하러 제가 좀 아니까 가서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3천만 원 올리신 거예요. 매도인이. 그러니까 그 형님 화를 나고 왜 그것도 설명 안 했냐 화내지. 그 사람은 싫다. 내가 아파트가 모르고 있는데 나가버리지. 또 그거 잡고 막 몇 시간 있다 커피숍 가서 얘기하다가 형님 그냥 사시죠 이거 계약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서 계약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이 참 너무 이렇게 그 후진적이라 그러나? 그러니까 뭐 그날 만나서 뭔가 가격 협상을 할 때 뭐 심지어 뭐 자리 박차고 일어나라 이런 게 그 노하우로 막 전수될 정도로 그런 식의 이제 목소리 큰 사람 이긴다. 뭐 책상 치고 일어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야지 협상이 된다. 상대방이 내 의견을 따라준다. 이런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을 정도니까 너무 정신이 없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제대로 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예, 거래계약서에 뭐 디테일한 부분을 중요하죠. 예. 그렇죠. 그 디테일한 부분을 적는데 그냥 급급하고 그다음에 정신이 없고 정신이 빠져 있고 이렇게 되니까 간인 막 하다 보면 정신 나빠져요. 다 빠져요. 그러니까 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그냥 곁다리로 들어가는 서류인 줄 알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정작 중요한 부분은 그 중개 보수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그 중개 보수에 관한 부분이 그냥 중개업자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자기가 받고 싶은 돈을 그대로 기재해 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프린터로 뽑더라고요, 지금은. 그렇죠. 쓰는 게 아니고. 예, 프린터로 뽑는데 네. 그걸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읽어보고 아, 내가 생각하는 보수가 맞는지 만약에 그 보수가 아직 결정이 안 됐다라 그러면 추후에 협의한다라는 부분을 기재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예. 그래야만 나중에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마치 확정된 것처럼 그냥 미리 기재를 해놓는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도장을 찍는 순간,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 도장을 찍는 순간 마치 중개보수에 관해서 합의된 것처럼 나중에 재판에서 불리해지는 거죠. 그러겠네요. 예. 그러면 나중에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나중에 보고 나서, 나 합의 안 했는데 왜 이 도장이 이렇게 찍혀 있지? 이러는데 자기가 도장 찍은 거잖아요. 그 도장을 줬으니까 하여튼. 그렇죠. 네. 예. 도장 보고 이상 없다라고 해서 넘겨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본인도 너무 좀 한심해하는 거죠, 서로. 그렇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이제 따져보면은 꼭 고객 책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그날 너무 정신없게 상황을 만들고 막 그렇게 한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 현실이 이제 그렇다 보니까 계약서 작성을 조금 원칙에 맞게끔 좀 중개업자한테 미리 초안을 좀 달라라고 해서 과정을 좀 거치는 게 제일 바람직하고요. 네. 만약에 이제 그렇게 안 되더라도 어쨌든 보수에 관한 부분에 조금 나중에 그 책이 안 잡히려면 손해를 안 보려 그러면 적어도 그 부분만큼은 염두에 좀 두셔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적혀 있는지 보고 도장을 찍어라. 네. 그게 이제 계약서가 중요하지만 확인 설명서가 있다는 것도 잘 모르세요. 그렇죠. 네. 네, 확인 설명서가 있다. 네. 1, 2, 3번 네. 봐야 된다만 알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세요. 확인 설명서에 뭐 중개 보수 부분 말고도 뭐 권리관계에 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심지어 이제 위반 건축물 부분도 설명 의무가 있죠. 예, 근데 슬쩍 적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것도. 예. 그래서 나중에 설명했지 않느냐, 당신이 도장 찍혀 있는데.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도장 찍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팁입니다. 진짜 꿀팁. 이건 진짜 네. 야, 이건 진짜 꿀팁입니다. 네. 확인 설명서를 읽어봐라. 그게 너무 현실적으로 잘 안 돼서 저한테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어쨌든 만약에 협의한다는 쪽으로 이제 기재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는 뭐 서로 합의 그 당시에 계약할 때 서로 완전히 정해지지 못해가지고 네. 서로 밀어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협의합시다 이렇게. 자, 그때 이제 중개업자하고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되느냐, 또 협상이 안 될 때 재판 가면 어떻게 해결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좀 아셔야 좀 중개업자하고 당당하게 협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 3번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 네. 뭐 0.9 이내, 지금 0.7이니까 네, 0.7 이내로 협의를 한다. 네. 라고 적어놓고 그렇죠. 나중에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잔금 치르고 나서 뭐 이런 협의할 수 있는 보수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때 이제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는 그 최고 한도까지 많이 받고 또는 싶죠. 근처 네. 이렇게 받고 싶어 하고 네. 또 소비자는 좀 내키지 않아 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야,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가 만약에 협상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소송 가서 어떻게 되느냐 이걸 아셔야만 네. 조금 당당하게 궁금하네요, 저도요. 놓으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소송 가서 딱 이게 얼마에 된다라고 정해진 바는 없어요. 법 자체가 지금 그 상한선을 제시하고 그 상한선 범위 내에서는 협의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정해진 룰 자체는 없습니다만 대체로 보면은 저도 네. 이제
중개보수 사건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시겠죠. 예, 대체로 보면은 법원이 중간선을 참 좋아합니다. 중간선? 예, 중간선. 그럼 0.9 이내 협의였으면 0.45. 괜찮네요. 그렇죠. 네, 소비자한테는 괜찮네요. 그렇죠. 이제 중개업자가 요구하는 보수가 0.9 근방이기 때문에 네. 0.45 정도에 해결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소비자한테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소송 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는 이제 스탠스를 0.9가 상한이니까 한 중간선에 잣대를 놓고 이렇게 그 어느 정도로 정할까라고 하는 부분을 그 유심히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간선에서 조금 못 미치는 걸로 결정할까, 0.23, 3 이런 쪽으로 결정할까, 아니면 0.56 이쪽으로 결정할까라고 하는 그 최종적인 어떤 판단 그런 부분들은 그 실제로 중개업자가 얼만큼 애를 썼느냐, 중개를 하는 과정에서 애를 썼느냐, 뭐가 들어갔느냐.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0.3과 0.6은 보수가 2배잖아요. 그리고 보수가 뭐 만약에 뭐 1,0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그런 고액의 보수면은 법원 입장에서도 사실 그 일에 그 돈 받을 만큼 일을 했어라고 하는 부분을 의문을 가진단 말이죠. 그죠? 보통에 우리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노동에 대한 대가라는 게 뭐 그 정해져 있잖아요. 월급쟁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간당 뭐 그렇죠. 한 달 내내 일했는데 뭐 500만 원 받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야 요거 일하고 나서 뭐 500만 원, 1000만 원 달라고 해? 이렇게 하면은 법원 입장에서는 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일을 적게 했다. 이게 과정을 보면은 이게 얼마 만에 의뢰인이 만약에 뭐 그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뭐 집 한번 보여주고 바로 계약했다. 바로 계약했다. 이렇게 되면 낮은 거고. 그렇죠. 그러면 그런 보수는 이제 절반 이하로 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절반 이하로. 아, 그렇구나. 근데 그러니까 조그만 집들은 지방이나 그런 거 모르겠지만 서울의 이제 고급 아파트나 뭐 도심에 이런 거는 싸울만 하네요. 그렇죠. 네, 네.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물론 이제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그 집을 내가 거래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 사람한테는 딱 집 한번 보여주긴 했지만 그 집을 거쳐간 사람들이 여러 명이다. 부지기수다. 그렇죠. 광고도 많이 내고 부지기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하소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덤탱이 씌우는 그런 결과를 법원이 용납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죠? 이 사람한테 해준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얼마냐는 걸 봐서 보수 액수를 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중개업자가 이야기하는 그 밖에 보고 간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입증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거쳐간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요? 녹취할 거예요. 뭐 그러니까.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이 사람이 진짜 그 집 받는지 딴 집 받는지 모르고. 그렇습니다. 아,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한다 그러면 굳이 재판을 너무 이렇게 부담스러워서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아버님이 절대 소송하지 마라 그랬다면서 유언으로 남기고. 맞아요. LG 가문처럼요. 예. 아, 소송을 싫다고. 소장 받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단 말이죠. 생각이 다르면 재판을 갈 수가 있다. 또 재판 가면 또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 진짜 건물이나 고급 주택들은 뭐 50억, 100억 되니까 네. 무조건 이건 소송해야 되겠네요. 이건 만약에 협의가 안 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중개사가 진짜 막 막무가내로 다 그렇죠. 최고 받으려고 그러면 그렇죠. 뭐 그런 뭐 이렇게 분위기 그다음에 위압 이런 부분에 눌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양한 씨도 뭐 지금 소송하고 계시지만 이게 그 소송에서 그 원피고 두 사람을 비교한다 그러면 소송에서 더 힘든 다 소송은 힘들긴 하지만 더 힘든 사람은 원고거든요. 원고는 답답하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일단 입증을 해야 되는 우리가 입증 책임. 그러니까 내가 이래서 요 돈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된다라는 부분을 다 입증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뭐 인지송달료 비용도 다 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 변호사 선임할지 말지도 고민해야 되고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소송을 거는 쪽에서 훨씬 힘들다. 그렇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개수수료 분쟁에서는 피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소송할 테면 해보세요. 나는 그냥 대응할게. 이렇게 조금 뭐 여유 있게. 당당하게 여유 있게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잘 몰랐을 때는 소송이라는 거 진짜 어려워요. 무섭고, 내가 법원에? 막 이랬는데, 해보니까 뭐. 맞습니다. 네. 아니, 최강석 변호사님 때문에 편하게 하지만, 너무 무서워할 건 아니고요. 진짜 자기의 권리를 찾으려면, 그게 돈이 조그마하면 그냥겠지만, 진짜 몇 천만 원이면,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맞습니다. 생각이 다 네. 사람마다 또 다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소송이라는 것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그 간극 있잖아요. 그거를 좀 메꿔주는 작업, 서로 논쟁하고 해서 판사가 누구 말이 맞다라든지 어느 정도가 좋다라든지 이런 식의 그 판단하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저 두 번째 꿀팁. 너무 소송 어려워하지 말고, 로티스, 우리 최강석 변호사님께 문의를 해라. 그리고 전 첫 번째 꿀팁이 너무 좋아요. 네. 확인 설명서를 읽어봐라. 네. 그 전에 한번 받아봐라. 네. 네. 꼭 확인하면 진짜 이거는 진짜 알아야 됩니다. 네. 네, 부동산 거래하는데 지금 몇십억, 막 10억이 넘는데 아파트가 이걸 몰라가지고 네. 한다는 거는 참 바보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뭐 저한테 문의해라라고 하셨는데 저한테 문의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개보수의 거의 노하우의 전부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분쟁이 생기면 지금 소송 갔을 때 그렇게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소비자로서는 여유를 갖고. 서비스가 조금 그 돈에 걸맞는 서비스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되면은 좀 한 분쟁을 해볼 필요가 있는. 사실 그거 뭐 소송하면 한다고 그래서 뭐 세상 뒤집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좋은 게 아니죠. 그렇죠. 호구가 될 수 있는 거죠. 뭐. 예. 그냥 뭐 억울하게 이렇게 뭐 나중에 후회할 그런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한번 판단을 받아보는 그런 자세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중개 보수에 관한 꿀팁 네. 첫 번째, 두 번째 잘 들었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 아주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 갖고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